자, 여러분, 저기, 수능 특강하고, 수능 특강 영어하고,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이렇게 두 가지 책이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책이죠. 사서 보시고, 저는 EBS에서 제공하는 요런, 뭐고,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보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안 봤다 하더라도 자, 지금 수능 독해 연습은 1강부터 4강까지가 다 빈칸 추론이고요. 간간이 그 중간중간에 그 낱말 문제, 그러니까 밑줄 문제죠. 밑줄 친 말이 뜻하는 바는데 그 밑줄 친 말을 이렇게 빈칸으로 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이디엄 같은 것들이죠. 그죠? 밑줄 친 것들이. 근데 그게 빈칸으로 되면 그 빈칸에 이런 어떤 그 비유법 말고, figurative 이런 거 말고, 그냥 이제 우리가 일상성, 용어로 쓰는 것들, 그 풀이한 이야기들을 이제 5개의 문장에서 맞추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빈칸 문제는 전체 이야기에 대한 요약 문제나 마찬가지라고 얘기 드렸죠. 자, 그리고 그 말의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거 수능 문장 참 아름답죠? 그럼에도 이게 인간에게 쓰여졌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70억, 80억 인구 중에서 가장 똑똑한 양반들이 평생 동안 공부해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쓴 어떤 글들을 우리 EBS에서나 아니면 이제 수능 내시는 분이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발췌하셔서 좋은 부분을 발췌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주는 제시된 글이기 때문에 그 글 자체가 보면 상당히 이렇게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어떤 공부 경지가 우리하고 좀 다른 거지.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은 뭐예요? 자기의 인정 욕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 이만큼 똑똑한 사람이다. 내 얼마큼 똑똑한가 볼래? 나 이렇게 똑똑해라고 나의 말의 표현을 봐라. 왜? 말의 표현은 우리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나의 말과 언어를 한번 봐라. 어렵지? 이 얘기를 알아먹는 자 있느냐? 없구나. 그러면 내가 너희들 수준의 말을 해줬구만. 알겠냐?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것이야.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처음부터 당신의 그 엄청난 말을 내가 왜 읽어야 됩니까? 쫄리는데, 그죠? 그리고 너희 말로 해줄게 라고 해주면서 결론은 뭔데요? 이거거든. 그러면 그냥 이거거든 먼저 읽으면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거든 읽어보고 잘 안 읽혀지면 위에서부터 좀 읽어주시면 그 개념을 잡죠. 그게 수능 문장의 대부분이에요. 뭐만 빼놓고 그 36번부터 39번까지 이제 문장 넣기나 문장 들어가기는 좀 더 말의 형식적인 또는 말의 구조적인 말의 패턴적인 이야기로 찾아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여기서부터 읽으면 잘 안 읽힌다 그랬죠? 그 제일 마지막을 읽는 겁니다. 어디? 요쯤, 그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의도적으로 말해진 거짓말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자, 이시 뭐예요? 하나, 둘, 셋.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 그 자체 때문에 잘못된 거래요. 거짓말이 거짓말이 더죠. 행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의 존재 자체가 존재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본질적으로 거짓말은 하나의 assault. 이게 뭐예요? 공격이래요. 뭐에 대한 공격인가 하면 인간의 dignity. 이거 뭐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failing morally, 우리는 도덕적으로 실패하는데 우리의 의도가 속이려는 의도가 있으면 도덕적으로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whatever result from that deception이죠. 그럼 from that deception이 뭔가 하면 intention to deceive죠. 또는 intend to deceive죠. 그러니까 속이려는 의도, 즉 이 속이려는 의도로부터 오는 그 결과가 뭐든 간에 그 결과가 immaterial, material은 되게 중요하고 뭔가 물질적으로 뭔가 이제 충격이 있는데 immaterial 같은 경우는 그 충격파가 없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뭐든 간에 중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의도만 가지고도 이게 도덕적으로 실패했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럼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의도가 그러니까 아무리 그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의도가 나쁘면 나쁜 것이다. 거짓말 자체가 그러니까 의도와 그리고 그 거짓말이 행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거짓말 그 자체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에서 오로지 그 도덕의 행위에 대한 그 의도, 이것만이 영어로 exclusively, 그죠? 이것만이 중심되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요것만 읽었을 때는. 그렇죠? 그럼 답은 1번이죠. 그러니까 요 정도만 읽어도 이거 의도가 중요하지,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일전에 했습니다. 누가 얘기했죠? 임마누엘 칸트 아저씨, 그죠? 거짓말 1도 하지 마라 라는 분 얘기인데, 근데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읽었는데, 선생님, 이거 내공이 없으면 잘 모를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봐요. 이 문장을 한번 봅시다. 자, 윤리학의 역사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중심되는 그 생각의 라인에 대한 전개 방식의 역사예요. 그러면 한 가지의 전개 방식은 뭔가 하면 우리의 fundamental duty to others,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의무론이랄까? 이 의무를 강조하는 거죠. 즉, 우리의 도덕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 다른 것들은 바로 strive to, 뭘 노력하는 거면 justify decision이니까 이 결정을 갖다가 정당화하는 건데, 그 결정은 뭐를 근거로 하는가 하면 결과예요, effect. 근데 그 결과는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오는 결과를 근거로 한 결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봐요. 다른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무를 강조한다는 것은 이거는 의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 결과를 근거로 한 결정을 justify란 말은 뭐예요? 이게 정당화하는 거예요. 정당화하려는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도가 사악한 것이든 내 의도가 좋은 것이든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그럼 결과가 좋으면 내 의도가 사악한 거라 하더라도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그 결정을 이제 정당화하는 노력. 그럼 이건 뭐예요? 결과론적으로의 어떤 그 도덕률을 적용하는 거하고, 아니면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듀티, 그 뭐예요? 이건 우리의 의도죠. 의도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 그럼 요 두 가지인데, 봐봐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읽어서 그렇지. 안 그러면 요 문장을 읽으면서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이렇게 읽다 보면 5번 같은 경우는 보세요. emphasize니까 뭐를 강조하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이 both A and B가 나와서 두 가지 다죠. 하나는 의도를 강조하고요. 하나는 outcome, 이니까 그 사람의 어떤 이 도덕적 행위에 대한 결과, 그럼 결과와 의도 둘 다 다를 강조 안 하죠. 그러면 이거 뭔지 몰라도 결과와 의도 둘 다 다를 얘기하는데, 오롯이 거짓말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고, 그렇죠? 그 거짓말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이든 그게 아무리 경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거짓말에 그 의도가, 속이려는 의도가 있다면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도다라는 굉장히 빡빡한 우리 칸트 아저씨의 거짓말 1도 하지 마라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읽었으면 어떻게 돼요? 아마 웬만큼 읽어서 어이구 이거 어려운 문제다 라고 생각돼서 쫄아가지고 특히 또 이 무지막지 않은 아저씨들이 막 나오잖아, 그죠? 칸트부터 해서 이제 막 나오죠. 그러면 잘 안 읽혀집니다. 그래서 이 결과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뭡니까? 우리 액션이 가지고 온 이 결과라는 것이 has no bearing on 해서, 이게 have no bearing on 하면 뭐뭐와 관련이 1도 없다라는 뜻이죠. 저 행동을 갖다가 이제 ethically, 윤리적으로 하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도 관계가 없다. 즉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의도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했죠. 그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관련돼서 그 두 가지 얘기로, 선생님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사람의 의도로 보는 것이 더 이제 근본적인 것이다 라고 서로의 주장을 할 수 있죠. 그죠? 그 선생님 어떤 편인가 하면, 저는 좀, 요게 제가 전번에 왜 동양 철학이라든지 동양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공부를 좀 한다 그랬죠. 그죠? 자, 여러분, 동양에, 특히 이제 한국에 이렇게 돌을 닦는 사람들의 어떤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동학 운동 있죠. 그죠? 난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동학 또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동학의 그 이제 중심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그 전봉준 장군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전봉준 장군이 난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많이 죽게 했다. 했는데 그 전봉준 장군은 지금 우리 한국의 염라대왕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옥황상제께서 그 난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게 했던 그 동학 그 운동에 대해서 그 결과치보다는 이 사람들을 다 이제 잘 되게 할겸, 즉 쌍놈들을 양반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 정봉준 장군의 이 착한 마음에
그 옥황상제께서 감동하셔서 그분을 우리 조선 그러니까 한국의 이 뭐랄까 이제 염라대왕으로 앉히는 그 선생님 그거 맞습니까? 나도 안 죽어서 모르겠어 그죠? 죽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염라대왕 간지 안 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이 그 도판에서는 뭐를 더 중시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봤을 때는 그런 걸로 본다면 이 칸트의 손을 들어주는 거죠. 봐요. 지금 제가 그 이런 것도 재밌잖아요. 그죠? 또 다른 세계의 이야기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같이 중첩시켜서 보시면 상당히 재밌지 않나요? 그렇죠? 그 어떨 때는 음모론으로, 어떨 때는 뭐 이제 또 제가 이렇게 살면서 느꼈던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함께 버무려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지 않나요? 이 수능 문장의 어떤 수준은 상당히 이 고퀄이죠. 그러니까 인류가 80억 인류가 우리 몇백만 년 동안의 어떤 진화와 한 1만 년 정도의 문화의 어떤 최정점에 그 어떤 담론을 이제 수능 문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저는 이제 동양의 어떤 주리론자로서 그렇죠? 여기에 있던 칸트 아저씨의 또는 또 다른 철학자의 어떤 의도성과 어떤 결과론에 관련된 어떤 도덕적 어떤 무게감 이런 거를 또 다른 식으로도 좀 풀어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험을 하시면 이런 문장도 재밌고 앞으로 뭐 그렇죠. 이런 함의를 지니는 사람들과의 어떤 이야기도 통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렇기도 하겠지만, 일단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근데 다 이제 치우고, 이런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으면 좋겠다. 그죠? 자, 봐라. 나오지? 그래서 혹시 제 수업이 재밌고, 또 괜찮네 싶으면, 요 문제를 한번 각 잡고 한번 읽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겁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